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31번째 주제인데요. 이모곤란과 갑신정변. 요거 앞단원에서 제가 스포로 조금 말씀드리긴 했었죠. 이 사건은요. 우리가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뭔가 큰 어떤 두 가지의 사건, 변란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와 관련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겁니다. 자, 일단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테마를 보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성의 끈 놓으면 안 되겠죠. 근데 위험 순간이 우리 살다 보면은 좀 벌어지기도 합니다. 저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리신 그림이에요. 예, 저희 아버지께서는요, 요즘에 취미로 소일거리로 가끔, 요즘은 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 정규 교육 과정을 막 이렇게 받으신 분은 아닌데, 예전에 제가 요만했을 때, 예, 요만했을 때면은 접니다. 막 돌 때 막 이럴 때거든요. 거의 저는 이제 기억이 없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하셨던 일이, 지금 물론 아니시긴 한데, 하셨던 일이 바로 디자인이셨어요. 예. 이 디자인, 어디서 디자인을 하셨었냐면요. 오디오 회사에서. 전자기기 어떤 그런 전자기기 업체에서 디자인하는, 도면 그리시고 막 이런 일들을 좀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러셨는지, 지금은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그림 같은 걸 되게 잘 그리셨었어요. 저는 그걸 안 닮아가지고, 저는 이제 그림 그릴 때 이제 막 발로 막 이렇게 막 그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되게 좀 잘 그리시는 편이세요. 이런 당시의 손재주가 남아 있으신 거죠. 자, 근데 디자인을 이렇게 하셨었는데, 제가 요만했을 때 어떤 큰 문제가 생깁니다. 회사 실적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자금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었대요.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 월급을 안 줬어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월급을 안 줬대요. 제가 막 이제 돌대고 막 필요한 것들 많아질 거 아니에요. 아이 키우면은. 그렇지? 저희 어머니는 이제 남편이 월급을 안 가져오니까 큰일 난 거지.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때 정말 정말 많이 다툼도 하시고 서로 이제 막 예민하시기도 하고 막 그러셨대요. 원래 돈이 없으면 또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한 달, 두 달 계속 밀려가지고 월급이 안 나오니까 생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는 얘기를 했겠죠. 이거 돈 달라. 난 지금 이거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 저는 이제 막 크고 있는데 이러면서 막 항의도 하고 막 하셨다는데 회사에서는 답이 없대요. 이건 지금 줄 수가 없대요. 지금이야 이제 노동청에 신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법적인 법적인 구제 수단 같은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때는 이제 막 그런 게 좀 활성화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회심의 카드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가족 굶어 죽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대. 오디오 회사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트럭 같은 거 하나 빌려와가지고 오디오를 그냥 가져갔대요. 가서 얘기한 거죠. 월급 안 주니까 나 이걸로 가져간다. 해서 이제 이거를 쭉 싣고 왔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변 지인들한테 좀 팔면서 당분간 생계를 유지했었다. 정말 눈물겨운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이런 거 그때 얘기했을 때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었다 해가지고 이제 이모나 그 외삼촌들한테 요거 막 팔면서 어떻게든 이제 막 사정하고 이랬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오디오를 가져와서 팔았는데 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진석 아빠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니, 뭐요? 아니, 이거 다 고장 나가지고 이상한 거, 잘못된 거 가져오면은 이거 어떡하냐고 다시 환불해 달라고. 만약에 이랬으면, 물론 다행히도 아니었어요. 다행히도 아닌데, 만약에 이랬으면은, 어땠을까? 이 오디오가 불량이었다면은 저희 아버지 심경은 어땠을까요? 다시 회수해서 회사로 쳐들어가겠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왜? 저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성애 부성애 요거 건드리면은 이제 확 뒤집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진짜 불량이었으면은 이거 어떤 사고를 치셨을지 모르는 거죠. 그죠? 거기서 이제 어떤 다툼이 있어. 다행히도 그 정도는 아니었었더라.
이와 관련한 사건, 이성의 끈을 놓을 뻔 하셨던 사건. 여기 있습니다. 이모곤란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제 경험담은요, MSG 하나도 안 치고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와 관련한 더한 얘기가 여기 있는 것이 바로 이모곤란이라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앞단원에서 뭘 봤었냐면요, 개화정책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좀 그 견해 차이, 갈등, 대립 이런 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난 개화정책은 하고 싶어. 그렇다고 전면적인 건 아니고 그냥 온건하게 서양식 무기 같은 거 받아들이고 싶어. 이게 정부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뭘 했었냐? 독립기무원 만들고, 그리고 별기군을 창설하죠. 정부가 신식군대 별기군을 창설했어요. 야, 별기군 보니까 서양식 군대, 우리가 서양 국가처럼 이제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겠다. 구식군대는 축소했는데 본심은 아유, 저기 들어가는 돈 다 이쪽으로 밀어주고 싶은데 라는 생각하겠죠.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이 구식군인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잖아. 새로운 군대 별기군은 잘 챙겨주고 우리는 안 챙겨줘. 좀 서운하네. 근데 문제가 서운한 것까지면 되지. 문제는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13개월 동안 월급을 안 줘요. 1년 동안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가서 사정사정 했겠죠. 저희 아버지처럼 뭐, 아니 나 지금 이거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된다. 왜 안 주냐. 아이고 이거 나라꼴이 지금 어려워서 좀만 참아보게. 아유 알겠습니다. 이런 거 몇 번 했겠죠. 그렇지? 참고 근데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조금만 참으면 준대. 기다려보자. 이 과정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싸웠을까요? 그지? 부부 사이에. 아니 여보는 맨날 출근해가지고 돈도 안 갖고 오고 어디 가서 지금 딴짓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옆집은 지금 뭐 밥 잘 먹고 있다는데 이거 뭐야? 그러면 그쪽 가서 살든가. 나도 지금 열심히 뭐라 그랬어 자기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싸우겠죠. 엄청난 갈등 같은 게 있었을 거야. 꼭 누르면서 참았겠지. 그러다가 1년이 지나서 월급을 줍니다. 아이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줬으니까 월급을 줍니다. 쌀로 줘요. 예. 그래서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월급 쌀 받은 거 짊어지고 와가지고 큰 소리 치고 싶겠죠. 봐라 내가 가져오지 않았냐고. 우리 이제 맛있는 거 해먹고 떡도 해먹고 하면서 이제 맛있게 오늘 배불리 좀 먹자라고 했겠죠. 어머 자기야 잠깐만 기다려봐 해가지고 이제 쌀 가지고 이제 밥 짓고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 쌀이 반, 모래가 반인 거예요. 쌀에다가 모래, 겨 이런 걸 섞은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럴 줄 알았지. 이상한 거 갖고 와가지고 당신이 하는 일이 꼭 그렇지 뭐야 했더니 이제 여기서 이성의 끈이 탁 끊어지겠지. 1년 동안 참았는데 이거 받았는데 아니 이것들이 저 위에 있는 저 나으리라는 작자들이 이들이 모래로 장난을 쳤어?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난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구식군인들에 대한 차별이 기본적인 배경이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구식군인들 난에 누구도 가세할 거냐면은 일반 서민층들도 가세할 거거든요. 일반 서민층이 가세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 시점은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 얘기거든요. 강화도 조약이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일본의 문물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일본의 쌀을 많이 수출하게 될 겁니다. 이걸 유출하게 되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쌀을 많이 수출해 가는데, 수입을 해 가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쌀이 많이 유출이 될 거예요. 쌀이 많이 유출이 되니까 생기는 문제가 쌀이 부족해지면서 물가가 뛰어요. 이에 대한 불만들이 있었던 거야. 아니, 정부는 왜 일본인들한테 문호를 열어주고 또 왜 별기군 같은 거 만들면서 차별해가지고 이게 뭐가 지금 잘못됐어 나라 꼴이 라는 불만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겁니다. 급료로 지급된 1년 만에 지급된 쌀에 겨와 모래 같은 게 막 섞여 있으니까 이제 이성의 끈이 탁 끊어지는 겁니다. 가서 어디를 습격하냐? 월급 주던 데 가서 항의하겠죠. 거기가 이제 선해청이라는 곳입니다. 이 선해청이 이제 대동법에서 나왔었던 그 관청입니다. 자, 재정을 담당하는 이 관청 가가지고 항의하겠죠. 항의하고
그 다음에 관련 인물들 집을 습격할 겁니다. 당시 여기 책임자 민겸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집을 불질러 버려요. 그리고 어디에 침입하냐? 이제 궁궐까지 침입할 겁니다. 이런 루트로 갈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일본 공사관도 습격을 해요. 일본 공사관은 왜? 일본인들이 쌀을 많이 실어갔다. 쌀 문제, 밥 문제 이런 게 일본인들이 문제다. 정부의 기득권층이 문제다. 라고 요 두 가지로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들이 관공서 및 왕궁 그리고 일본 공사관 이런 데들을 습격하는 겁니다. 당시의 최고 권력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 자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 민씨 정권이다라고 했었죠. 명성황후 민씨. 그리고 이들의 외척들, 이들 고관 대작들을 이제 살해하는 거예요. 가서 불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궁까지 담을 넘어가요.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조선이. 예. 이들은요 1년 동안 억눌러 있다가 탁 터졌기 때문에 거칠 게 없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든 그 위의 기득권층을 모조리 다 처단하겠다. 예, 이런 기세로 궁까지 담을 넘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찾냐? 이 민씨 정권 권력의 정점이었었던 사람을 찾겠죠. 우리를 이렇게 대우했었던 사람들의 최정점에 누가 있나 봤더니 민씨 정권, 명성황후 민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 왕비를 죽이자요. 이거 선을 계속 넘고 있습니다. 왕비를 죽이자요. 왕비를 죽이려고 궁을 돌아다니면서 궁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지금. 막 비명 소리가 나오고, 찾아라, 죽여라, 막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겠죠. 문제가 있어요. 왕비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 네. 왕비, 명성황후를 찾자, 죽이자,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찾을래요? 명성황후를 어떻게 찾을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왕비 옷은 대충 뭐 좀 화려하고 뭐 이렇게 생긴 것 같아 라고 이제 들은 게 있어요. 그러면 왕비 옷을 입은 사람을 찾으면 되죠. 와, 찾다 보니까 왕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쪽이다. 와, 잡혀서 죽었어요. 명성황후는 죽었나? 아니야. 명성황후는 궁에서 지금 이런 난이 벌어지자 직감을 했어요. 여기서 내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죽는다. 그래서 궁녀를 불러와요. 얘야, 바꿔 입자. 왜 그러십니까, 마마님? 입어라. 왕비 옷을 입힌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몰래 빠져나갑니다. 충주까지 피신을 해요. 이러면서 당시 왕인 고종한테 이야기를 해요. 남편이죠. 사람들이 절 찾으면 죽었다고 하세요. 그러고 사라집니다. 구식군인들은 명성황후 대역을 죽인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민씨 정권이 일시적으로 권력을 잃었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난이 지금 이렇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시 왕, 총책임자가 왕이죠. 일단 고종. 어떻게 할 거예요? 이들을 좀 혼란을 잠재워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를 호출합니다. 흥선대원군이 이 시점에 절호의 찬스다. 내가 권력을 쥐을 수 있는. 흥선대원군은요, 권력을 놓은 이후에도 계속 권력을 다시 되찾을 시도들을 해요. 심지어는 아들을 끌어내릴 시도도 나중에 하기도 하거든요. 흥선대원군은 권력력이 야망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틈을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 난을 수습한다는 명목하에 권력을 다시 쥐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구식군인들 입장에서는 개화 정책을 하지 않았었던 흥선대원군이 좀 더 친밀하겠죠. 수습의 적임자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재집권했었던 누가?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이 다시 등장했었구나. 그래서 예전 군대로 바꾸고 개화 정책 없던 걸로 다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 내용이에요. 오군영 부활시키고요. 별기군 폐지하고 통일기무함도 폐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수습이 된 줄 알았지. 자, 근데요. 지금 명성황후를 비롯한 민씨 외척 세력들, 이들이 지금 쫓겨났죠. 이들이 쫓겨나면서 SOS를 요청해요. 바로 청나라예요.
여기서 뭔가 좀 잘못됩니다.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지금 우리 조선이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청나라가 우리를 이 문제를 좀 수습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황제 국가 아니십니까? 권력을 놓을 수 없다 이거지. 그치? 청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도와줄까 말까? 자, 여러분이 청이에요. 조선에서 이렇게 긴급한 편지가 왔어요. 도와달래. 진압해달래, 난을. 도와줄래요, 말래요? 아이, 굳이 뭐하러 도와줍니까? 남의 나라 문제.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야. 청나라 입장에서는요, 조선과 무슨 관계예요? 4대 관계예요. 4대 관계니까 내 밑에 있는 국가예요. 근데 내 밑에 있는 국가인데 내가 다 지배하는 국가는 아니죠. 4대 관계가 이렇게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까지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위아래 관계예요. 근데 청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을 위아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이 나라를 내 걸로 만들고 싶어. 이게 절호의 찬스지. 청나라 입장에서. 왜? 군대를 보내줘서 진압한 다음에 거기를 장악하면 되잖아요. 오호, 그래. 청나라 군대가 들어온 겁니다. 이때는 흥선대원군이 다시 집권해서 통치를 하고 있을 때인데 청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어떡하냐? 흥선대원군이 걸리적거리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납치합니다. 오잉? 흥선대원군을 납치하고요. 청나라 군대가 이 이모군란을 결국 진압하게 되면서 이 난은 끝나게 돼요. 아하. 근데 뭔가 좀 꺼림직한 느낌적인 느낌. 그 느낌이 맞습니다. 자, 일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게요. 일본이 이 난이 벌어지고 진압됐을 때 격렬하게 조선에게 항의를 할 겁니다. 뭘 항의하냐? 일단 일본인들 인명피해가 있었어요. 일본 공사관도 습격을 받았어요. 그랬잖아요. 앞서 본 것처럼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기 때문에 99인들이 일본 공사관도 습격하고 그 다음에 민시정권도 습격하고 일본 공사관 습격받으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피해가 생긴 거예요. 그럼 항의할 수 있지. 이건 뭐 당연히. 그래서 배상금을 내놔라라고 요청을 해요. 뭐 조선 정부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뭐 그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일본의 요구사항이 추가됩니다. 바로 뭐냐? 일본 공사관이 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 공사관은 조선을 믿을 수가 없다. 일본 공사관은 우리 일본이 지키겠다. 라는 명분 하에 경비병을 주둔하겠다라는 것을 요청합니다. 경비병 주둔이다라는 것은요. 일본 군대를 조선 땅에 파견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네. 이 땅에 일본 군대도 들어왔네. 일본 군대도요? 그럼 뭐 다른 것도 들어왔어요? 앞에 이모군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잖아. 그치? 이모군란의 결과 청과 일본 양국의 군대가 조선 땅에 다 들어온 거예요. 사태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사제의 뜻으로 일본의 3차 수신사. 그래, 요거는 일본아 미안해. 우리가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이 땅에 있는 일본 외교관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뭐 이런 의미로서 보내기도 했었던 건데 앞에 수신사 편에서 잠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일 수호조교 속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강화도 조약 체결할 때 강화도 조약을 조일 수호 조규다라고도 부른다고 했었죠. 강화도 조약 체결할 때 부록과 규칙이란 게 있었죠. 딸려 있는 거. 예, 그거 내용 일부를 개정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뭐 심리 제한 막 이런 거 있었는데 내륙 진출을 허용하는 걸로 바뀌게 될 겁니다. 심리 제한이 사실상 없어지고 어디든 일본 상인들이 진출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이것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조청 상민 수용 무역장정. 자, 청나라와 맺은 거거든요. 조선과 청이 맺은 거예요. 이건 왜 맺냐면요. 청나라가 조선에 벌어진 이모군란을 진압해 주었죠.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청나라가 진압을 해 줬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입금해 줘야죠. 그렇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겁니다. 내가 청으로부터 원하는 걸 받았어요. 민시정권은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잃었던 권력을 되찾은 거예요. 그러면 청이 요구하는 걸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안 들어주면 안 됩니까? 청이랑 관계 끊으면 안 됩니까? 청나라 군대가 왔잖아. 일단 안 들어주면은 군대가 뭔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들어준 거예요.
조청상미 수륙무역장정은요, 청나라와 통상 무역에 관한 협정을 맺은 건데요. 표현이 조금 그래요.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장정은요, 속방을 우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속방을 우대하는 의미로 체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청나라의 의도로 한번 보자 말이에요. 조선과 청이 조약 같은 걸 맺는데, 근데 조약이란 거는 대등한 관계 국가가 맺는 거예요. 근데 청의 입장에서는 조선과 청이 대등하다라고 보지 않겠죠. 그러니까 청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너희 조선과 맺는 거는 우리나라의 속국의 일부를 우대해서 조약처럼 대우해 줄게, 이 얘기예요. 속방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조선은 우리 거나 마찬가지임이라고 조문에 박아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청은 조선을 지배하고 싶구나, 차지하고 싶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한 겁니다. 청이 조선을 차지하고 싶어요? 일본도 조선을 차지하고 싶지 않았나요? 강화도 조약, 이전에 맺었던 강화도 조약에서 기억나세요?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조선은 청에 대해 자주국이고 우리 일본이 언젠간 너희들을 차지하고 말 거야. 청도 너희들은 우리의 영토나 마찬가지야. 어허, 이것 봐라. 청과 조선이 조선을 둘러싸고 서로 이제 욕심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 땅에 진출하면서 통상에 관해서 상권을 잠식하겠다라는 행동을 취하게 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내지 통상을 사실상 허용하게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앞서 강화도 조약에 조일수호조규 부록이라고 있었죠. 여기에 심리 제한 규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거는 개항장 심리 내에서만 일본인들, 상인들이 활동할 수 있다라는 거였지. 심리 제한? 아니, 개항장 말고 내륙 지역도 다 진출할 수 있게 허용해주자, 내지 통상이에요, 이게. 그러면 상권, 다른 나라 상권에 들어가고 싶어요. 심리 제한보다 내지 통상이 더 큰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거죠. 그래서 일본도 앞서 보는 것처럼 내륙 진출 허용,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걸 개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청상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구나. 많은 상인들이 피해를 보겠죠, 우리나라에. 그치? 정부는 묵묵부답, 할 말이 없어요. 정부는 어쩔 수 없다. 우리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청나라 도움을 받고 지불할 수밖에 없다. 아니, 우리는 지금 상권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요. 안 들린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 나라의 운영이 좀 잘못되고 있다. 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청나라가 조선에 대해서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고문들을 이렇게 파견해. 마젠창, 멜렌도르프는 독일인인데 친청 독일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선에 파견해서 조선의 정치를 간섭하기 시작해요. 이 내정 간섭은 여러분들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 내정 간섭 앞에 이미 있었어. 저 앞에 고려시대 때 있었어요. 원 간섭기 있잖아요. 원 간섭기 때 고려의 모습이 정상적이었습니까? 아니잖아.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값비싼 대가를 치러버린 거예요. 민씨 정권이 제대로 정치를 운영하지 못하고 잘못된 수습책을 내놓는 바람에 이렇게 꼬인 거예요. 근데 군대도 막 들어오고 간섭하겠죠. 여차하면 위협하겠죠. 이게 이모군란으로 잘못돼서 어그러진 조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민씨 정권 물러나라, 개화정책 다시 하라, 이런 요구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모군란의 결과 당시 개화정책, 민씨정권에 대한 불만이 생긴 거예요. 뭐가?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 당시 민씨정권의 노선은 온건개화파였었거든요. 온건개화 노선, 이게 뭐였었어요? 서양의 무기만 받아들이자. 근데 서양의 무기만 받아들이자 너무 소극적이다. 게다가 서양의 무기만 받아들이면서 청나라와 긴밀한 관계, 긴밀한 관계 그렇다 쳤는데 봤더니 청나라를 끌어들여왔네. 이 급진 개화 세력이 온건 개화파들을 마구마구 비판하겠죠. 잘못됐다. 이러다가 청나라한테 나라 다 넘기게 생겼다. 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급진 개화파, 온건 개화파의
분화가 되는 거야. 여기서 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자, 근데 이 이모군란 지금 보는 갑신정변 요 사이 시점에 정부가 개화 정책을 계속 이어는 가요. 개화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부족해. 정책을 해야 되는데 재정이 부족한 거야. 살림살이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방법이 없을까? 정부가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해요. 그게 당오전이라는 거거든요. 당오전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비슷한 게 있었잖아. 탕백전이 있었잖아요. 어허, 뭔지 알겠죠, 이게? 정부가 돈이 없어서 화폐를 만드는 정책을 하는 거예요. 누가 민시정권이 이모군란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앞서 봤었죠. 나라 경제 파탄 나는 거예요. 물가 폭등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푹푹 뛰는 거예요. 급진개화파 입장에서는 미칠 것 같아. 나라 망하게 생겼어. 얘들 왜 그러는 거야? 민시정권들 이거 큰일 나겠어. 그러면 돈 없는데 어떡할 거냐 이거지. 돈이 없을 때 만드는 것보다 빌려오는 게 낫다. 그래서 급진개화 인사인 김옥균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돈을 빌리러 와요. 갔다 옵니다. 고종이 물어보겠죠. 그래서 뭐 빌려온다며. 얼마 빌려왔니?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 못 빌려줬습니다. 못 빌렸습니다. 왜? 안 빌려줍니다. 못 빌려와요. 자, 급진개화파가 온건개화파 민씨 세력을 비판하다가 돈을 빌려오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갔다 왔는데 못 빌려왔어요. 그러면 급진개화파들은 당당할까요? 아니야. 그리고 민시정권들 저런 세상 물정 모르는 작자들 같으니라고 비판하겠죠. 이럴 때 위축됐을 때 필요한 거는 존버가 필요할 때 있어요. 조금 기다려야 돼. 내가 원하는 게 아직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조금 존버하자.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우리 입지가 너무 약하다. 조금 더 차근차근 준비해서 더 나은 조선을 만들자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존버를 안 하셨어요. 너무 다급한 거야. 야, 우리 입지가 이렇게 약해졌는데 조선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큰일 났다. 이러다가 우리 조선 절단 나겠다 라고 하여 뭔가를 푹 일으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배경을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국내 정세를 말씀드린 거예요. 청해 내정 간섭으로 인한 불만, 민씨 정권의 견제, 즉 민씨 정권이 뭔가 잘못하고 있고 이들을 지금 견제하고 있어요. 게다가 급진개화파가 취한 정책 실패. 이게 뭐였었냐면은 돈 빌려갔다가 못 빌려갔다 이거예요. 입지가 축소됐죠. 뭔가를 해야 되겠다. 방법이 없을까? 방법을 찾아요. 자, 뭔가를 뒤집어 엎는 시도를 하고는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국내에 청나라 군대가 있어요. 청나라 군대는 민씨 정권 후원하고 있죠, 지금. 청나라 군대 때문에 뭘 아무것도 못 하겠어. 우리는 청나라가 너무 싫은데. 급진개화파 얘기예요. 이들이 정세를 쭉 보고 있는데 청나라 군대가 일부 베트남으로 가버려요. 왜 그러냐? 여기에 프랑스가 쳐들어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청나라 국내 문제예요. 청나라에 병력이 없으니까 조선 땅에 있던 청나라 군대 일부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됐다. 민씨 정권의 비호 세력인 청나라 세력이 청나라 군대가 일부가 나갔어요. 그러면 나머지에 대항할 수 있는 군대와 협력하면 돼. 일본이죠. 이모군란 이후에 청과 일본의 군대 모두 다 조선에 있었다며. 그럼 일본은 우리 편으로 만들면 되겠어요. 일본과 접촉을 하는 거야. 일본 공사와 접촉을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뭐 그 큰 거 뭐 좀 할 건데 좀 도와줘요. 청나라 군대 오면은 막아줘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했죠. 일본도 조선에 대해서 뭔가 영향을 행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전에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 급진개화파들이 그래서 큰 정변을 기획을 하는 거예요. 일본의 후원을 약속을 받으면서. 바로 이들입니다. 급진개화파들. 이들은 자신들이 진짜 개화정책의 세력이다 라고 하여 개화당이다 라고 자신들을 부릅니다. 자, 이 개화당이요, 사건을 기획합니다. 언제? 어디서? 우정 총국 개국 축하연 때
이 우정총국 건물에서요. 우정총국은 통신을 담당하는, 우편을 담당하는 바로 우체국이에요. 당시에 처음 만들어진 우체국이에요. 여기가 건물이 완공됐는데 여기서 고관 대작들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한 방에 치고 우리가 권력을 접수해버리자. 이런 시나리오를 짠 겁니다. 그래서 우정총국 개국 연대에 이때 난리를 일으킨 겁니다. 정변 일으킨 거예요. 여기 불 질러가지고 이제 사람들 처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왕과 왕비를 확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왕조사회에서 왕과 왕비를 확보해야 반역의 혐의로 몰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우위를 점할 수도 있거든요. 당시 고종과 명성황후를 확보하는 겁니다. 가서 얘기하는 거겠죠. 뭐라고? 전하 큰일 났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사실은 본인들이 일으켰지. 예. 그래서 경우궁이라는 건물로 옮겨요. 기존의 창덕궁에서 옮깁니다. 옮겨가지고 여기에 이제 머무르도록 해요. 머무르도록 한 거지 사실상 감금한 거죠. 예. 확보해서 우리가 정권을 이제 이어가고 만들겠다라는 명분이에요. 그리고 이들은요, 이들 세력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그 각종 직책들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될 때까지 하루 이틀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날 이들이 14개조 혁신정강이란 걸 발표합니다. 14개조 혁신정강은요, 또는 개혁정강이다라고도 하는데, 이 14개조 혁신정강은 우리가 이제 이런 정책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개혁의 플랜이에요. 14개조 개혁정강은, 자, 우리가 정권을 잡았어. 지금 정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조선 만들겠다. 이런 개혁을 하겠다. 자, 어떤 개혁을 하고 싶을까요? 전부 다 서양식으로 바꾸겠다라는 개혁이요. 왜? 급진개합하잖아, 이들이. 그렇지? 일단 기본적으로 청에 대한 조공과 허례 다 없앤다. 청나라는 관계 끊어도 된다. 청나라가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청과는 4대 관계, 이 4대 관계가 조공받는 거거든요. 조공을 하는 거죠. 그치? 예. 이런 관계들을 폐지하겠다. 청나라와는 관계를 끊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게다가 이들의 주장은 인민평등이라는 가치에 향해 있어요. 자, 제가 근대사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근대사 시작할 때, 근대라는 개념은 자본주의와 이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뭡니까? 민주주의예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이 두 가지의 가치를 이제 우리나라에 조금씩 도입하는 시기, 이게 이제 근대다라고 도식적으로 이해하면 된다. 민주주의 개념을 받아들이겠다. 민주주의는 서구식 민주주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문물이에요. 서양 문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당시 관점에서는. 서양의 정치 체제예요. 근데 기존의 민시 세력들, 온건계화 노선, 서양의 무기, 용품, 기기 이런 것만 받아들이자. 근데 서양식 제도 민주주의 절대 불가. 왕조사회. 이들은 얘기합니다. 인민평등.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요. 이런 정치를 우리가 구현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갑신정변은 내용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 근대 국가를 만들자라는 운동이에요. 그죠? 그리고 잘못된 관행들을 없애겠다라는 거거든요. 해상공국이라는 거는요, 상인들에게 특권을 준 특권단체예요. 외국의 상인들이 막 오니까 이 특권화시키겠다. 아니 근데 모두가 평등해야 되는 민주주의에서 누구에게 뒷돈 챙겨주고 정부와 결탁하고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해서 혁파를 주장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살림살이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조라는 재정관장부처에서 이거를 일원화해서 잘 관리하도록 살림살이 잘하자. 그래, 내용은 나쁜 게 아니다 이거지. 청나라는 너무 싫다. 청이 우리에게 내정 간섭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거를 없애겠다라는 거잖아요. 마치 고려 때 원간섭기 때 공민왕이 반원 정책 했던 것처럼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추진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정책을 바로 14개조 혁신정강이다라고 하고 이것을 했다라기보다는 하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정변 세 번째 날. 그치? 자, 그런데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바로 3일째 날이에요. 요거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예. 이들은 그 전날에 좀 꺼리직했었거든. 왜 그러냐? 고종이 창덕궁으로 돌아갔어요. 그 왕을 확보를 못한 거야. 괜찮겠지. 우리도 가자. 창덕궁으로 갔어요. 거기는 조금 넓어요. 경우궁보다. 소수의 일본 병력이 막기에는 범위가 좀 넓어. 3일째 날 일이 벌어지는 거야. 뭐 청나라 군대가 들이닥쳤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앞으로 뼈로 가볼게. 뼈. 자, 고종과 명성황후가 개화당 세력이 확보하고 있었죠. 그렇지? 그리고 고종과 명성황후가 경우궁이란 곳으로 이렇게 사실상 따라갔어요. 그랬다가 창덕궁으로 간다 그랬죠. 이 과정에서 명성황후가 또 민씨 세력들이 청나라 군대와 긴밀히 접촉을 한 거야. 뭐야? 다시 도와줘요. 가만. 근데 청나라 군대가 베트남으로 갔다 그러지 않았어요? 가다가 일부가 돌아왔어. 당시 일본 병력, 즉 개화당 세력을 지켜주는 일본 병력 300명. 청나라 군대, 민씨 세력이 개입을 요청한 2,000명. 숫자가 상대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일본이 어떡하냐? 병력 숫자를 보니까 우리가 잘못하다가 귀신 되겠어. 안 되겠다. 일본이 그냥 도망갑니다. 일본의 배신으로 개화당 세력을 호위하는 세력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이럴 때 필요한 건 스피드. 도망가야죠. 청나라가 군사 개입해가지고 3일 만에 끝나요. 예. 그래서 요거를 3일천하다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 3일천하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급진개화파들이 일으켰었던, 즉 개화당 세력이 일으켰었던 갑신정변은요 3일 만에 발표하고 박수치고 끝. 그런데 또 다른 대가를 우리는 치를 수밖에 없어. 왜? 청나라가 또 도와줬네요. 청나라가 도와줬으니까 청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내정간섭은 요 갑신정변 이후에 약화될까요? 강화될까요? 강화되겠죠. 이래라 저래라가 더 커지겠죠. 이래라 저래라 하다가 일도 하고 절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내정간섭은 더욱더 심화되는 겁니다. 이제 큰일 났다 이거지. 또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일본. 이 과정에서 일본 공사관이 또 문제가 생겨요. 공격을 민중에게 또 받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배상금 지불을 요구를 하면서 일본 공사관 새로 만들겠다. 조선이 돈 내냐. 조선은 돈이 없는데 자꾸 뭔가 일이 벌어지니까 일본한테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게 한성조약이라는 조약입니다. 앞서 이모군란 때에는 제물포 조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일본 군대 경비병을 두는 게 있었죠. 그치? 여기선 공사관 신축 비용이야. 좀 비슷한 듯 다르죠? 갑신정변의 결과, 근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청과 일본이 조약을 맺어요. 자, 청과 일본은 갑신정변에서 청은 민씨 세력들 뒷받침, 일본은 개화당 세력 뒷받침. 근데 일본이 숫자가 불리해가지고 도망갔죠. 이렇게 된 건데 청과 일본이 어찌됐건 충돌은 한 번 했어요. 일본이 도망가긴 했으나 이들이 논의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나중에 조선 땅 두고서 충돌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다. 혹시 일단 조선에 있는 병력은 본국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가요. 대신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연락하자. 충돌을 최대한 완화시키자 라는 명분이었던 것 같아. 자, 이걸 우리가 텐진조약이라고 그래요. 일단은 철수하고 나중에 파병 시에 미리 알리는 거예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들의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조선을 차지하려고 언젠간 싸우겠다, 야, 그치?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싸울 거는 같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거든. 나중에 싸울 때 공정하게 싸우자. 이 얘기예요. 이게 텐진조약이야. 실제로 요 한 10여 년 뒤에 청과 일본이 텐진조약을 구실로 둘 다 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요. 요게 청일전쟁이라고 뒤에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갑신정변이 마무리가 됐어요. 자,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요 두 사건을 보니까 좀 가슴이 답답하죠. 뭔가 좀 잘못 꼬이고 있어요.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결론적으로 청과 일본은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격화되고 있어요. 왜?
조선 땅에 대한 욕심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죠. 그치?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자, 조선이란 국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을 둘러싸고 지금 누가 경쟁을 하고 있냐? 청과 일본이 대립과 갈등 경쟁을 하고 있어요. 누가 조선을 차지할 것이냐? 이런 모습이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으로 드러났죠. 그런데 조선 땅에 눈독을 들이는 국가가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예요. 소문만 무성했던 그 러시아. 러시아는요, 남쪽으로 세력을 확대하겠다. 이들은 추운 땅이 많아. 그래서 항구도 좀 얼지 않는 부동항이 필요하다. 남쪽으로 세력을 확대하자라는 정책을 옛날부터 취했거든요. 이쪽으로 러시아가 진출하고 싶은데 아직 청과 일본이 경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조선 땅에 진출하고 싶은데 약간 좀 타이밍을 좀 봐야겠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조선이 러시아와 접촉을 해.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하다 보니까 러시아랑 좀 친해져 볼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조선 땅 한반도에 진출하고 싶은데 조선이 와가지고 몰래 소문내지 말고 나랑 좀 친구 좀 하지. 이게 웬 떡이야?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자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국가가 행동에 나섭니다. 바로 영국이에요. 왜? 자, 당시 세계 정세는 영국이 전 세계 패권 국가예요. 지금의 미국 포지션이에요. 근데 이 영국의 패권을 위협할 만한 국가 중에 하나가 러시아예요. 지금의 중국이나 인도쯤 포지션으로 보시면 돼요. 이들 간의 갈등이 좀 있었거든요. 영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세력이 커지는 게 자국에게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견제하겠다라는 전략을 전 세계에서 막 하고 있었거든요. 영국이. 동아시아 일대도 본 거야. 러시아가 조선 땅에 진출하려고 하네? 안 되겠다. 그래서 영국이 사건을 일으킵니다.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한다라는 구실로 남해 바다 저 밑에 제주도까지는 안 가고 남해 바다의 섬에 거문도라는 섬이 있어요. 이 거문도에 영국 군대를 투입해요. 영국 군대를 투입해서 뭘 하냐? 러시아 군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면 우리 영국이 러시아랑 싸우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영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한테 이게 안 좋은 건가? 안 좋죠. 왜? 사전 통보가 없었어.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거문도라는 지역에 영국 군대를 투입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거문도를 영국이 점령한 거예요. 이게 뭐야? 영토를 뺏긴 거예요. 띠용! 거문도 사건이에요. 갑신정변 이후에 영국이 거문도 사건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야 이게? 조선이라는 먹잇감을 두고서 막 경쟁하는 이런 형국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거문도 사건까지 벌어지니까 이 영토 뺏기는 거, 이게 섬 하나 뺏겼는데 나머지 영토 뺏기는 건 시간 문제겠다라는 엄청난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당시 지식인들 사이로 이거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육일준이라는 인물. 이 육일준이라는 인물은요, 앞서 미국에 파견됐던 보빙사 일원으로 가기도 했었던 인물입니다. 이 육일준은 주장을 하나 해요. 뭐라고 하냐? 우리나라를 중립국으로 두자. 모두 다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라고 하면 괜찮지 않겠냐라는 거죠. 중립화론이에요. 부들러라는 사람은 독일 외교관입니다. 우리에게 조언을 해준 거예요. 너희들 큰일 난다 지금. 이런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가 다 쪼개지거나 망한다. 그러니까 유럽의 스위스 같은 모델이 있거든. 그 스위스 같은 나라처럼 이제 중립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선언하고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잘 될까요? 안 되겠죠. 예, 한반도 중립화로는 현실 가능성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요. 더군다나 6.1중 같은 경우는 갑신정변 이후에 이 사람도 개화당으로 몰리면서 7년간 연금 생활을 하기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갑신정변이라는 사건 이후에 국제정세의 각축장으로 전락하는 듯한 느낌인데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모군란 갑신정변 때 당시 민씨 정권이 청나라 군대에 손을 벌리면서 일이 점점 꼬이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풀이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자, 요 두 사건과 관련한 이론 강의 내용 봤고요. 자, 문제 네 문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모군란이라는 이 사건, 갑신정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문도 사건, 요 세 가지 사건이 중심이 된다. 물론 이제 두 가지를 중심으로 자,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건의 선후관계 그리고 이 사건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우리 문제풀이의 관건이다라고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지금 보니까 어떤 유적터가 발견이 됐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된 장소인가요? 보니까 여기는 훈련도감에 속한 하도감이 있었던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군사훈련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1881년부터 이듬해, 1882년 그 이듬해인데 구식 군인들이 차별 대우를 받아서 사건을 일으켰나 봅니다. 자, 그래요. 구식 군인들이 신식 군대에 대해서 비해서 차별을 받아서 일어났었던 그 사건, 바로 여러분 배우셨었던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이 이모군란이라는 사건과 그리고 좀 아까 봤었던 갑신정변, 좀 전에 봤었죠. 예, 갑신정변이라는 사건. 자, 그리고 그 외의 사건들을 구분해 주시면 되겠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에 입헌군주제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입헌군주제, 민주주의, 근대 민주주의를 확립하자라는 이런 운동이고요. 갑신정변이라는 요 사건이 입헌군주제, 요 정치개혁을 목표로 했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갑신정변이다. 2번에 조선 총독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선 총독부는 일제강점기 때 가서 등장하는 식민통치기관이에요. 예, 지금은 일제강점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3번에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일어났다. 그래요. 자, 요것도 갑신정변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예, 급진 개화파, 이 개화당 세력이 일으켰었던 사건이다. 자, 4번에 홍범 14조를 기본 개혁 방향으로 지시했다. 홍범 14조, 요 뒤에서 등장하는 주제인데요. 자, 요거는 2차 갑오개혁이라는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홍범 14조라는 이 원칙에 입각하여 기존에 있었던 1차 갑오개혁 내용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새로운 개혁이 있을 건데요. 요거는 다음 단원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5번에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이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 요게 정답인데 이모군란, 지금 여러분 봤었던 이모군란의 결과, 우리는 청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했었고, 그리고 일본에게 배상금을 무는 조약을 체결하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이모군란의 결과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었던 게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자, 요런 거 있었어요. 청나라 상인들의 이 상권을 보장해주는 이러한 조약이 있었구나. 그리고 일본과 체결했었던 제물포 조약이 있었어요. 제물포 조약은 일본 경비병이 국내에 주둔하는 것을 허용했었던 이런 법적 근거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청과 맺었었던 조청상민, 그 다음에 일본과 체결한 제물포. 자, 요렇게 결과로 볼 수 있겠죠. 자, 5번의 내용이 바로 이모군란의 결과 체결됐었던 제물포 조약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요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구나.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은 청나라 상인들의 특권을 인정해 주었었구나. 예, 내지통상권 그리고 치외법권까지도 부여했었던 이런 특혜가 있는 우리가 내어줬었던 이런 조약의 형태. 자, 그래서 이모군란의 결과를 이렇게 살펴봤고요. 답은 5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죠. 그래.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구분하시면 되겠구나.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약이 맺어진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자, 중국이 있고요.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상인과 관련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2조에 보니까요. 중국 상인이 조선 항구에서 개별적으로 고소할 일이 있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중국 상무위원에게 넘긴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양국 간에 사람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관원이 아니라 중국 관원이 이를 심판하는구나.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게 이거 치외법권과 관련한 내용일 것 같아요. 자, 그것을 모른다 치더라도 중국과 조선 상인, 자, 그래서 상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거죠. 그래. 좀 아까 얘기했었던 1번 문제에서 봤었던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라는 이름이 기네요. 자, 요 조약의 형태. 자,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 청상인들의 특권을 인정해 준 건데 배경이다라고 한다면 자, 아까 본 것처럼 요게 이모군란의 결과였었어요. 그러면 99년대 반발로 일어났었던 이모군란에 해당하는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겠다. 자, 이모군란 어디 있습니까? 3번에 있습니다. 이모군란의 결과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체결되었다.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에서는 지금 여기 치해법권 나오는데 요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뭐였었어요? 바로 청상인의 내륙 지역까지 통상할 수 있는 내지 통상권이 부여되었다라는 내용들을 봤었죠. 자, 그래서 이것도 더불어서 내용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번에는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거문도 사건이었고 거문도 사건은 이모군란 갑신정명 이후에 등장하는 사건으로 앞서 살펴봤었어요. 2번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였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여 청과 일본이 체결하는 조약이 뒤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이런 조약이 있는데 요거는 어쨌든 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4번에 시전상인들이 철시투쟁을 전개하였다. 나라를 빼앗기는 시기로 접어들 때 이러한 저항이 있을 건데요. 이것도 뒤에 내용 국권 피탈과 관련이 있습니다. 5번에 운요호가 강화도에 접근하여 이건 배웠죠. 운요호가 강화도에 접근하여 무력 시위를 벌였다. 자, 요게 운요호 사건이었었어요. 그 결과 조약이 체결되니 일본과 체결한 강화도 조약이었죠. 그래, 운요 사건의 결과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 뭐가 있었죠? 뭐가 되게 많았는데 조선은 자주국이다라는 규정도 있었고 부산을 비롯한 2개 항구를 개항한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강화도 조약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해안 측량권, 일본에게 해안 측량권을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치외법권이 부여되기도 했었다라는 거 살펴봤었죠. 그것도 복습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절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 사건이 무엇인가? 역시나 사건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배운 내용 중에 해당되는 게 있을 거예요. 고금천하의 김옥균, 홍영식 등의 역적들처럼 김옥균이 눈에 들어옵니다. 홍영식도 들어본 것 같은데 극악하고 무도한 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김옥균, 홍영식 등의 이런 인물들이 뭔가 일을 벌였었나 봅니다. 그래요. 처음에는 연회를 베풀어 사람들을 찔러 죽이고 끝에는 변고가 일어났다고 선언하고는 전하를 강박하여 처소를 옮기게 하였습니다. 어찌 이들이 이럴 수 있사옵니까? 자, 연회, 우정총국이 개국하는 날, 이 날을 거사일로 잡아서 이런 엄청난 정변을 일으켰었네요. 그죠? 그리고 전하 고종을 여기저기 막 옮겨가지고 확보하고 이런 일도 있었다. 그리고요, 일본 사람들을 끼고 사전에 일본 국내에 있었던 일본군과 사전 교섭했었다라는 것을 봤었죠. 재상들을 모두 죽여. 자, 그러면 요거는 결국에는 정변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잠깐 동안에 차지했다. 그래서 3일천하다 라고 부른다라고도 봤었죠. 자,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이런 인물들 바로 이들이 누구냐? 급진개화파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조선을 서구식 근대국가, 입헌군주의 국가로 바꾸기 위하여 정변을 일으켰으니 이 사건 뭡니까? 바로 갑신정변이죠. 1884년 벌어진 갑신정변은 급진개화파 개화당 세력이 우정총국 개국연을 계기로 하여 일으켰으나 3일천하로 끝났었던 사건이다. 자,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들이 여기저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갑신정변과 관련한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겠지요. 1번에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그래서 3일천하다. 자, 당시 민씨 정권은 청나라에게 군사 개입을 요청했었네요. 이모곤란 때도 갑신정변 때도 마찬가지였다. 자, 그래서 3일 만에 결국 쫓겨나고 실패로 끝난다라는 1번이 정답이 되겠지요. 자, 이번에 홍범 14조가 반포되었다. 자, 요거 뒤에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2차 갑오개혁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볼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3번에 통리기무아문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통리기무아문은 이 시기가 아닙니다. 주요 사건별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가 있었고 하야한 이후에 강화도 조약이 있었고요. 강화도 조약의 결과 수신사가 파견됐었어요. 수신사가 파견됐는데 2차 수신사를 갔던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들여오면서 결국에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는데 요 시기 접어들 때 개화정책이 있을 거고요. 그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통리기무아문입니다.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기관을 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이모군란, 그리고 갑신정변, 그리고 거문도 사건으로 이어진 거예요. 자, 지금 요 주요 사건들이 어떻게 쭉 이어지는지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다 배운 내용들을 좀 계속 익숙하게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쓴다라기보다는 쓰면서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그리고 이런 사건이 쭉 이어졌지라는 그런 것들을 한번 머릿속에서 재구성해 보셔야 되겠어요. 자, 4번에 조일 통상장정이 체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일 통상장정은 일단 강화도 조약에 딸려 있는 두 개가 있었으니 부록과 규칙이 있었어요. 조일 무역 규칙이 있었는데 이 조일 무역 규칙이 이모군란을 계기로 바뀐 게 조일 통상장정이거든요. 조일 통상장정은 개정된 건데 가만히 있자. 이게 뭐였더라? 이거 얘기하면 기억나실 겁니다. 방공령. 이거 말이지. 방공령이 명시됐었던 그거였었네. 앞서 곡식유출 방지, 수출 제한 조치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요거는 갑신정변과는 관련은 없습니다. 5번에 99인에 대한 차별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그러면은 이모군란이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다음에 가상대화 상황에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골라보자. 시기. 자, 요 무슨 사건인가 봅니다. 나으리, 지난달부터 영국군이 이 섬에 들어와 병영을 짓고 머무르는데 뭐 때문입니까? 영국이 러시아의 남진을 맞는다는 구실로 조정의 허락도 없이 점령했다고 들었네. 이 둘이 갈등하는 과정에서 영국이 지금 요 섬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이 섬을 점령했더라. 자, 당시는요, 조선을 두고 청과 일본이 대립하며 한편으로는 조선이 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접촉하는데 이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영국이 우리나라의 섬을 장악하여 러시아를 견제하는 거점을 마련했다. 자, 그 사건이 바로
거문도 사건이었죠. 거문도 사건이 벌어지게 된 요런 정세가 벌어지게 된 배경은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조선이라는 국가, 요 조선이라는 국가를 어떻게 좀 내 걸로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당시에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 자, 그 과정에서 러시아와 영국의 대립에서 있었던 이런 사건이었었죠. 이모군란 갑신정변 이후다. 갑신정변 이후에 벌어졌었던 거문도 사건. 그리고 삼국 간섭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후에요. 요거는 뭐 한참 뒤에 등장하는 사건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갑신정변 이후 직후에 해당하는 당시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으로 정답을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문제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저는 다음 강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